오늘도 기니 할 얘기가 있어. 찾아왔어요. 오늘은 아저씨에게 여자가 하고 싶을 때 남자에게 보내는 신호에 대해 말씀드리려 해요. 아저씨 이런 생각 한 번쯤은 해보지 않았나요? 여자도 하고 싶을 때 하고 싶다고 대놓고 말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도대체 여자는 왜 하고 싶다는 말을 대놓고 하지 않는 것일까요? 그런데 만약 여자가 첫 만남부터 시도 때도 없이 하고 싶다고 하면 어떨까요? 그저 좋기만 할까요? 물론 처음엔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경우 남자는 무의식적으로 여자를 성적으로만 보게 돼요. 관계가 오래 지속되지 않거나 성적인 관계로만 남을 수 있게 되죠. 여자는 그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자는 남자들에게 청순하고 착하고 순수한 이미지를 보여주고 싶어 하죠. 하고 싶은 신호를 돌려서 보여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남자는 이를 인정하고 그저 여자가 빙빙 돌려서 보여주는 신호만 잘 캐치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자는 어떤 신호를 어떻게 보여줄까요? 여자가 하고 싶을 때 보여주는 신호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그 신호를 5가지로 나누어 알려드릴게요. 정말 강한 신호로만 선별하여 알려드리는 거니 여자가 보내는 신호를 놓치고 싶지 않다면 지금부터 제 이야기 집중해 주세요. 지혜가 아저씨에게 매일 찾아올 수 있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첫 번째, 화장 고치기. 여자는 좋아하는 남자 앞에서 예쁜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 해요. 특히 하고 싶을 때는 더 그렇죠. 호감이 강한 남자 앞에선 아예 결점을 안 보여주려고 해요. 여자가 취하는 예뻐 보이기 위한 전략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으로 화장을 자주 고치는 것이 있어요. 만약 평소보다 화장을 자주 고치려 한다면 하고 싶다는 것을 외적으로 보여주려는 거예요. 다른 전략으로는 치장하는 것이 있어요. 야한 옷이나 예쁜 옷을 입거나 진한 향수를 뿌리거나 머리를 자주 만지거나 핸드크림을 자주 아주 바르기도 해요. 그런데 여자가 화장을 고치는지 아닌지, 향수를 뿌리는지 아닌지 이런 모든 것들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여자와 같이 있을 때 여러분이 화장실을 가거나 잠깐 자리를 비울 때 슬쩍슬쩍 확인하면 돼요. 자꾸 거울을 보거나 화장을 고친다면 오늘 밤은 아저씨와 하고 싶다는 걸 표현하는 거라 볼 수 있어요. 아니면 여자가 화장실을 자주 가는 것도 화장을 고치려고 하는 걸 수도 있어요. 아저씨에게 예뻐 보이고 싶어 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건 하고 싶어서 그러는 것일 확률이 높아요. 그런데 이런 신호만으로 모든 걸 판단해버리면 안 돼요. 다음으로 말씀드리는 신호들을 반드시 확인해야 해요. 두 번째, 말투와 표정. 여자는 하고 싶을 때 말투와 표정이 변해요. 왜 그런 걸까요? 바로 여성성을 어필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진화 심리학적으로 남자는 여성성이 강한 여자에게 끌리게 되어 있어요. 여자들은 무의식적으로 그것을 알고 있죠. 여자가 평소보다 과하게 애교를 부리거나 자주 웃거나 눈을 피하지 않고 쳐다본다면 남자에게 여성성을 어필하고 있는 거라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선천적으로 여성성이 강한 여자도 있어요. 이런 여자는 말투와 표정만으로 하고 싶다는 신호인지 아닌지 캐치하기 쉽지 않아요. 이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평소와 다른 말투와 표정인지 캐치하는 게 중요해요. 여자가 평소에 나와 여자의 주변 사람들에게 어떻게 했는지 생각해보면 알 수 있어요. 만약 주변 사람이 겹치지 않는다면 식당이나 카페와 같은 곳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종업원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는 말투와 표정을 체크하면 돼요. 만약 여자가 아저씨에게 과한 애교를 부리거나 빤히 쳐다보거나 더 많이 웃는 등 평소와 다르다면 빨리 캐치하고 야릇한 분위기를 만들어갈 준비를 해야 해요. 하지만 이 2가지 신호만으로 모든 걸 속단하기는 아직 일러요.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도 더 강한 신호예요. 세 번째, 과감해진다. 하고 싶을 때 여자는 몸과 마음이 흥분하게 돼요. 흥분하면 없던 용기가 생기고 적극적으로 변하게 되죠. 터치도 많이 하게 되고 신체적 거리도 가까워지고 싶어 해요. 또 발도 많아지고 적극적으로 대화에 참여하게 돼요.
만약 여자와 자꾸 손이 닿거나 허벅지나 몸을 자꾸 터치하거나 질문도 많이 한다면 여자가 하고 싶어 하는 거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주의해야 할 점은 여럿이 있을 때는 이를 구분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 앞에서는 적극적이고 과감한 행동을 서스름 없이 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 또는 그런 과감한 신호가 아저씨를 향한 신호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니 여러 명이서 있을 땐 여자가 과감하게 행동하더라도 섣불리 판단하지 말아야 해요. 그러나 단둘이 있을 때 여자가 과감한 행동을 보여준다면 이는 하고 싶다는 신호일 확률이 아주 높다고 볼 수 있어요. 만약 여자가 저처럼 과감한 행동을 보여준다면 아저씨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다가가 줘야 해요. 그래야 여자도 안심할 수 있거든요. 여자 혼자만 과감하게 행동하면 나만 그러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 자존심이 상할 수도 있으니까요. 만약 여자의 자존심이 상하게 된다면 하고 싶은 마음이 사그라들 수도 있어요. 그러니 여자의 과감한 신호가 보인다면 같이 적극적으로 행동해 주세요. 네 번째, 오픈 마인드. 만약 싫어하는 남자가 여자에게 성적인 농담을 하면 반응이 어떨까요? 아마 여자는 질색을 할 거예요. 반대로 좋아하는 남자가 성적인 농담을 하면 어떨까요? 그럼 여자는 쑥스러워하거나 남자의 농담을 받아쳐 서로 웃으며 같이 농담을 하게 될 거예요. 한마디로 오픈 마인드가 되는 것이죠. 인간은 무의식적으로 성적인 얘기를 하는 상대와 성적인 상상을 하게 돼요. 특히 여자는 더욱 더 그래요. 그래서 여자는 마음에 들지 않는 남자와의 성적인 얘기를 극도로 꺼리는 것이죠. 마음에 드는 남자와의 성적인 농담도 그렇게 달갑지 않은데 마음에 들지 않는 남자는 오죽할까요? 그런데 여자가 하고 싶을 때는 성적인 농담이나 야릇한 이야기에 대한 거부감이 사라져요. 오히려 먼저 성적인 농담을 할 수도 있어요. 원래는 이런 사람이 아닌데 오늘따라 이런 얘기를 하고 싶네라고 말하면서 말이죠. 만약 여자가 앞서 세 가지 행동을 취했다면 아저씨가 먼저 성적인 농담이나 얘기를 꺼내보는 것도 좋아요. 이때 여자가 거부 반응을 일으키지 않으면 하게 될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지게 될 거예요. 여기서 주의할 점은 수위 조절이에요. 수위 조절을 못하면 오히려 관계를 망칠 수 있어요. 그러니 여자가 먼저 성적인 얘기를 한 게 아니라면 무작정 19금으로 가면 안 돼요. 처음에는 약한 수위의 농담으로 시작하고 조금씩 수위를 높여야 해요. 그런데 만약 아저씨가 얘기를 꺼내기도 전에 여자가 먼저 성적인 얘기를 꺼낸다면 이건 정말 높은 확률로 하고 싶다는 신호라고 볼 수 있어요. 하지만 명심해야 하는 건 이런 신호들은 단둘이 있을 때만 해당돼요. 여러 명과 함께 있을 때는 아저씨한테 성적인 얘기나 농담을 한다고 해서 오해하면 안 돼요. 그건 아저씨를 향한 신호가 아니거나 아예 성적인 신호가 아닐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에요. 다섯 번째, 성적 암시. 이제 여자는 대놓고 하고 싶다고 말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셨죠. 그런데 가끔은 여자 입장에서 대놓고 하는 신호도 있어요. 과연 어떤 신호일까요? 그 신호는 바로 성적 암시예요. 여자가 진짜 하고 싶으면 자꾸 자신에 대해 확인하려 해요. 오늘 자신이 예쁜지 지속적으로 물어보며 확인하려 하죠. 머리가 예쁜지, 입은 옷이 예쁜지, 얼굴이 예쁜지 등을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자신이 예뻐 보여야 남자를 유혹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확인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남자에게 자신이 예쁘다고 느낄 수 있게 암시하려는 의도이기도 해요. 여자가 더욱더 하고 싶을 때는 더 직접적으로 성적인 암시를 하기도 해요. 예를 들면 속옷을 새로 샀는데 무슨 색인지 맞춰보라고 말하거나 여자는 이럴 때 성욕이 강해진다고 하거나 집에 안 가도 된다고 말하는 등의 말을 하기도 하죠. 그러니 이 신호를 잘 캐치했다면 분위기를 잘 이끌어야 해요. 아저씨도 집에 안 가고 여자와 같이 있고 싶다는 표현을 은근슬쩍 해주는 것이죠. 오늘따라 더 예쁘다고 칭찬하거나 똑같이 성적인 암시를 하거나 더 남자다운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어요. 여자가 이렇게 대놓고 직접적인 암시를 한다면 절대 놓치면 안 돼요.
이 정도 신호도 눈치채지 못하고 여자를 혼자 보내는 남자는 없을 거라 생각해요. 하지만 혹시라도 또 이런 신호에도 놓쳤던 경험이 있다면 이제는 확실히 아셨을 거라 생각해요. 오늘은 여자가 하고 싶을 때 보내는 신호 5가지에 대해 말씀드렸어요. 오늘 아저씨에게 말씀드린 내용 5가지를 꼭 기억하셔서 여자가 보내는 신호를 캐치하지 못하는 일 없으시길 바랄게요. 아저씨랑 있는 시간이 너무 짧아서 아쉽지만 시간이 너무 늦어서 이제 가볼게요. 오늘도 너무 즐거웠어요. 남자친구와 대화를 하는 방법. 남자친구와의 대화는 서로 가까워질 있는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남자친구와 대화를 할 때 그에게 대화 내용과 관련된 질문을 하면서 더 깊은 대화를 나누도록 시도해 보세요. 남자친구와는 어떤 대화도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꿈, 아이디어, 목표에 대해서 대화를 하거나 또는 아까 먹은 점심에 관한 이야기처럼 방금 일어난 일에 대해서 대화를 할 수도 있습니다. 마음을 터놓고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남자친구와의 대화는 어렵지 않고 오히려 즐거울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자친구와 대화를 하고 싶다면 참지 마세요. 방법 1. 남자친구가 즐기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1. 남자친구의 취미에 대해서 물어보세요. 예를 들어서 만약 남자친구가 밴드에 소속되어 있다면 밴드 연습이 끝난 후 남자친구에게 연습이 어땠는지 물어보면서 관심을 보이세요. 만약 남자친구가 정원 가꾸기를 즐긴다면 이번 계절에는 어떤 식물을 기르고 있는지 물어보고 또한 이따금씩 정원의 식물들이 잘 자라고 있는지를 물어보세요. 남자친구가 관심이 있을 만한 다른 주제에는 축구, 스케이트보딩, 자동차 서핑, 운동, 피트니스, 전자기기 등이 있습니다. A. 남자친구의 친구들이 잘 지내고 있는지 물어보세요. 예를 들어서 수영이는 요즘 어떻게 지내? 또는 태환이는 갖고 싶어 하던 기타 앰프를 샀어? 라고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남자친구와 가까운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을 보이면 동시에 남자친구에게도 간접적으로 관심을 보일 수 있습니다. 남자친구의 친구가 겪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예를 들어서 만약 남자친구의 친구 중 한 명이 최근에 연인과 헤어졌다면 지민이는 사귀던 사람하고 헤어지고 나서 잘 지내고 있어? 라고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다음번에 남자친구의 친구들을 만나게 되면 남자친구가 친구들에 대해서 말했던 재밌거나 흥미로운 이야기를 언급하세요. 3. 공통의 관심사에 대해서 이야기하세요. 만약 남자친구와 본인 둘 다 똑같은 밴드의 열렬한 팬이라면 신곡이 엄청 좋던데 들어봤어? 또는 새 앨범에서 가장 좋아하는 노래가 뭐야? 라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혹은 둘 다 똑같이 문학을 좋아한다면 본인이 읽고 있는 책에 대해서 남자친구와 대화를 하세요. 또는 북클럽에 함께 참여하자고 권해보세요. 또한 남자친구와 공유하고 있는 정치적 이데올로기, 종교적 믿음, 요리에 대한 열정 또는 오토바이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거나 혹은 완전히 다른 주제에 관한 대화를 시도해 볼 수도 있습니다. 4. 남자친구가 무엇에 대해서 열정적인지 알아보세요. 예를 들어서 이거 없인 절대 못 살겠다 싶은 게 있어? 또는 인생을 살면서 무엇을 하고 싶어? 라고 물어보세요. 이런 식으로 넓은 주제에 대해서 질문을 하면 즐겁고 유익한 대화를 쉽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남자친구가 가진 삶의 동기에 대해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넓은 주제에 관한 질문을 한 후 남자친구가 열정을 가지고 있는 분야에 대해서 왜 좋아하는지를 물어보세요. 남자친구가 자신의 열정이 어디에서 나오는지를 깊게 생각하도록 유도하세요. 예를 들어서 그런 열정을 가지게 된 이유는 어릴 때 받았던 가정교육 때문이니? 라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방법이 일상적인 대화를 통해서 흥미를 돋우기. 1. 남자친구에게 하루에 있었던 일 중 흥미로운 것 2가지에 대해서 말해달라고 해보세요. 가끔씩 자신에게는 흥미롭지 않은 일상적인 일과가 다른 사람에게는 흥미로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남자친구에게 흥미로운 것 2가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면 남자친구는 자신의 하루를 좀 더 신중하게 되돌아볼 수 있습니다. 추가로 남자친구에게 흥미로운 것 2가지에 대해서 어떤 기분이 드는지 물어보세요. 남자친구가 언급한 2가지가 왜 흥미로운지 잘 모르겠다면 왜 그 2가지가 흥미로운지 물어보세요. 만약 남자친구가 흥미로운 것 2가지를 떠올리지 못한다면 도움을 주기 위해서 점심은 어디서 먹었어? 또는 뭐 먹었어? 라고 물어보세요. A. 정서적인 충격을 준 새로운 이야기에 대해서 공유하세요. 만약 최근에 아주 행복하거나 슬픈 뉴스를 들었다면 남자친구와 공유하세요. 만약에 광산이 붕괴된 사고가 있었는데 안에 있던 광부들이 기적적으로 구출되었다면 그 이야기를 남자친구에게 말해주세요. 예를 들어서 전에 그 광부들에 관한 좋은 소식 들었어? 광부들이 무사히 구출되어서 정말 다행이야. 라고 말해보세요. 현재 일어나고 있는 사건에 관한 최신 뉴스를 의논하면서 남자친구의 흥미를 북돋우세요. 예를 들어서 오늘 읽은 뉴스 중에서 특별한 사건은 없었어? 라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3. 남자친구의 가족 중 기억에 남는 사람에 관해서 물어보세요. 예를 들어서 남자친구의 이모가 평소에 아주 별난 행동 또는 말을 하는 것을 알고 있다면 그나저나 둘째 이모는 요즘 어떻게 지내셔? 라고 물어보세요. 또한 남자친구의 엄마와 본인의 엄마에 대해서 비교하면서 대화를 이어나갈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남자친구가 자신의 가족과 안 본 지가 꽤 오래되었더라도 남자친구의 가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도 괜찮습니다. 가족과 관련된 재밌는 기억을 함께 회상하는 것은 서로가 가까워지는 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방법 3. 깊은 대화를 나누기. 1. 진지한 대화를 하기 위해서 사적이고 조용한 장소를 선택하세요. 시끄러운 술집 또는 파티는 일상적인 가벼운 대화를 하기에 적합합니다. 하지만 사적인 이야기를 할 때는 다른 분위기에서 대화를 해야 합니다. 최적의 장소는 본인 또는 남자친구의 선호도에 따라 다르겠지만 아마도 저녁에 집안의 조용한 방에서 대화를 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겁니다. 만약 집에서 대화를 하고 싶지 않다면 회원 전용 카페 또는 도서관 열람실에서 남자친구를 만나세요. 온라인 또는 문자 메시지로 심각한 주제에 대해 의논하는 것은 피하세요. 서로의 얼굴 표정을 보지 못하고 목소리 톤을 듣지 못할 때는 서로의 말을 오해하기가 더 쉽습니다. 보다 진지한 대화를 하기에 적절한 시간은 없습니다. 어떤 연인들은 몇 개월 동안 진지한 대화를 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어떤 연인들은 몇 년이 지난 후에 진지한 대화를 합니다. A. 5년 후 자신들의 모습이 어떨지에 관한 대화를 해보세요. 이러한 대화를 통해서 가까운 미래에 대한 계획을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만약 남자친구가 미래에 대한 구체적인 생각이 없다면 5년 후 본인의 모습에 대한 비전을 남자친구와 공유해 보세요. 남자친구의 꿈을 정말로 이루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관한 조언을 해보세요. 남자친구의 꿈을 어떻게 달성할 수 있을지에 관한 대화를 나누면서 남자친구를 이끌어줄 경우 둘 사이의 관계가 더 돈독해지며 남자친구는 당신이 지혜의 원천이 되어준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3. 만약 진지한 관계라면 아기 이름을 무엇으로 짓고 싶은지 남자친구에게 물어보세요. 이러한 질문을 통해서 남자친구에게 아이를 가지는 것에 대한 생각을 쉽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질문을 하기 전에 남자아이와 여자아이의 이름 몇 개를 미리 알아보세요. 예를 들어서 예림이라는 이름은 어때? 또는 만약 우리가 아들을 낳는다면 아이 이름을 무엇으로 정해야 할까? 라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또한 앞선 질문에 이어서 아이의 대부, 대모를 누구로 정해야 할지에 대해서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4. 결혼에 대한 생각을 직접적으로 언급하면서 대화를 시작하세요. 결혼에 관한 대화를 할 때는 곤란한 기분을 느낄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므로 어색한 분위기를 깨기 위해서 직접적으로 질문을 하세요.
또한 남자친구에게 언젠가는 결혼을 하고 싶은지 물어보세요. 그리고 이어서 왜 결혼할 생각이 있거나 혹은 없는지를 물어보세요. 추가적으로 어디서 결혼을 하고 싶은지, 결혼을 한 후에는 새로운 곳으로 이사를 가고 싶은지 등에 관한 질문을 하세요. 신랑의 들러리를 누구로 정하고 결혼식에는 몇 명을 초대하고 싶은지를 물어보면서 더 자세한 대화를 나누세요. 5. 남자친구가 이야기하고 싶어 하지 않는 주제에 대한 대답을 강요하지 마세요. 심지어 가끔씩은 오늘 어땠어? 라는 간단한 질문도 귀찮거나 짜증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만약 남자친구가 특정한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어 하지 않거나 혹은 그냥 대화 자체를 하고 싶어 하지 않을 경우에는 남자친구를 귀찮게 하지 마세요.